동아일보 이제 보도를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3시간 반 동안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뭐 대여섯 번 이 아크로비스타 찾아간 걸로 뭐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몇 번 갔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자주 갔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었고 윤 대통령 부부를 앞에 두고 이 총리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거를 뭐 추천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를 이제 모시러 왔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후보 쪽에서 내가 뭐 오세훈 뭐 이준석 그 선거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던 그걸 높이 사가지고 나를 뭐 모시러 왔다. 그게 인연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 이걸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제 이 업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홍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예. 윤석열 정권에 좀 희한한 면들이 희한한 많다라고 면. 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비선 그러면요 몰래 활동하다가 들키면 감옥 가는 게 비선이에요 원래. 아니, 최순실 뭐 문고리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과거에 많았고요. 수사받고. 뭐 아들이 뭐 소통령일 때도 있었고 많았죠. 예. 근데 지금의 비선들은요 대놓고 활동하는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비선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형용모순 같은 건데 그래요. 저는 지금도 저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당장 수사받고 사법 처리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보수 유력치랑 저렇게 3시간 반 동안 자신의 영향력을 또 과시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저분에 대해서도 이 지금 뭐 범보수 쪽에서 뭐 명태균은 허풍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러면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 출입구라고 하는 명태균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썼다가 사실상 메신저 그죠 메신저에 대해서 그냥 탄핵을 시키다가 영향력을 뭐 이준석 있었는데. 대표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명태균 씨가 맞는 말을 많이 한대요. 이런 식으로 또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명태균에 대해서 신뢰를 부여하면서 또 알고 보니까 2021년도 사자회동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그 자리에 명태균 씨가 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 사람이 그러면 허풍쟁이 무슨 뻥쟁이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사유와의 중심이네 라는 의심이 있던 찰나에 저렇게 동아일보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주술의 의미나 뭐 다른 쪽으로 자꾸 셀 게 아니라 핵심은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사람은 술만 먹고 그 술만 먹는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배우자가 됐든 명태균이 됐든 외곽에 있는 사인들이 국정을 좌우했다. 내지는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여론 우리 국민들의 의사대로 해야 되는 선거까지도 개입을 해서 김영선 공천하고 김영선의 월급을 반띵을 해 나갔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거든요. 이거 너무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럴 거면은 대통령 예. 왜 뽑습니까? 이럴 거면 민주주의를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권력이라는 것이 사유화되고 권한이 사유화되면은 거기서 오는 폐해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행한 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있었다. 임기 말에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레임덕인 거죠. 처음부터 데드덕이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정말 뒤집어져야 될 상황인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충격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명태균 씨가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어떤 네임밸류, 브랜드 가치를 인지도를 올리는 전략 플러스 뭘 감추기 위한 예를 들면 이 사건의 본질은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3억 6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정보를 보고한 직접 보고한 그런 재화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반대 급부로 김영선 의원이라는 그런 공천 대가를 받은 재보선 공천장 그런 어떤 정치 비리 지금 이것만 연결된 게 아니라 보니까 경북의 모 군의원 그다음에 창원의 모 시의원도 뭔가 공천 헌금 비슷한 6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보자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그에 반대급부로 공천을 공천을 사서 월급을 반띵한 그러한 공천 비리 사건인데 이러한 본질을 속이기 위해서 다른 영향력
내가 이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내가 대통령과 이러한 관계다. 뭐 최재형 의원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거론해서 뭔가 물타기 전략으로 나간 게 아닌가. 아, 오히려.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뭐 7대 3으로 섞어서 뭔가 본질을 흐리는 네. 그런 전법을 쓰고 있고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이준석 대표랑 소통하고 있고 용산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말을 맞추는 그런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뭐 어제 그 강모 씨가 강혜경 씨, 뭐 스픽스라는 이름을 그런, 공개했습니다. 예. 유튜브 업체 와서 방송도 하고 직접 또 11일 날은 또 국감에 직접 출석해서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힐 가능성이 높고 그 강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다 분명하더라고요. 뭐 3억 6천만 원 상당의 뭐 청구서가 있다는 청구서를 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 가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돈 받아올게. 그런데 공천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돈보다 더 큰 게 왔네. 돈보다 더 큰 게. 그리고 여러모로 보면은 말도 안 돼. 공천권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매관 매직. 이준석 의원 자체도 지방원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 내외 대통령 당선인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도 소통을 했다. 본인이 인터뷰에서 맞아요.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한동훈은 문자 보내고 일십해갖고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정말 한동훈보다 못한 리더십 아닙니까? 당대표로서 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어떤 공천권 장사를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의혹이 그러면 불거져 사실 있다는 저는 그게 거고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천권 장사가 인정이 되면 이준석 의원은 정치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공범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관계성이라고 하면 그게 공범이거든요. 방조범까지 포함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은 저 명태균 씨는 사기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기를 쳤던 전과가 있거나 여러 가지 지금도 많은 말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저런 사람의 메시지에 이제는 주목할 때가 아니라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얘기한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명태균 씨가 작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노란한 정치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까지는 뭐 아직 많은 얘기가 안 나서니까 차치하고 명 씨의 주장이죠. 주장입니다. 그럼 공천과 관련돼서는 이준석 대표 당연히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도망다니거든요. 그 도망다니거나 사실상 방송에 나와도 묻지도 않고 답도 안 해요.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더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내야 된다. 전 이제 명태균의 말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여론을 통해서 더 압박하고 그 답을 얻어내야 될 필요가 더 큰 거 아니냐. 이거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디 공천권을 가지고 명태균이 뭔데 혼자서 어떻게 공천장에 도장 찍습니까? 도장 찍으려면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부부 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 또 관련된 공관위원들 타깃이 되니까 김영선 공천값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저는 정밀한 추적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2년 공천될 때 그 상황. 그렇죠. 어떻게 명 씨가 공천 발표하기도 전에 미리 알았느냐 이 부분들. 그리고 대통령 이제 부부와 통화하면서 김영선 의원이 이제 하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다음에 이번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명 씨의 주장. 그 보여주고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수는 나 역시 좋다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김건희 여사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 관련해서도 메시지 주고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뭐 지금 권익위의 주장, 검찰 주장에 따르면은 사인이고 그냥 아무런 실질적인 뭐 힘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게 공천이 뭡니까? 공직 후보자 추천의 준말이 공천이에요. 아니 공직 후보자를 공적인 인물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사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정치인들이 표를 받아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신성하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공적인 판단으로서 하라고 우리가 권한을 주는 건데 이거 이렇게 사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명태균한테 놀아놨으면은 이제 이쯤 되면 네. 진실을 구하고 사과를 해도 지금 국민들이 넘어갈까 말까인데 여기서 또 말장난합니까? 또 뭐 풍선 인형처럼 또 시선을 분산시키고 또 아하. 국민들을 호도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저는 느낌이 이번에 들어서. 드러난 이 정치인들 네. 진실을 밝힐 거면 밝히고요. 진실 안 밝힐 거잖아요. 네. 자, 입을 다물고 그냥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요. 이 공천을 사유화해서 사천으로 지금 만든 주범들이 네. 국민들 앞에 지금 무슨 낯짝을 들고 합니까? 저 정말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명태균 케이스는 정말 발본색원에서 네. 전 아까 제가 보수의 종말 얘기했잖아요. 보수의 종말을 각오하고라도 이 진실을 다 밝혀내야 된다. 연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한둘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근데 뭐 보수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밀리다가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도 사과를 하면 계속 밀려서 결국 탄핵 정국으로 간다. 버텨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TK나 PK 쪽에 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 그거는 굉장히 예. 잘못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 공천을 그렇게 돈 주고 사고 파는 정말 재화를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까? 이것을 굉장히 발본색원에서 원인을 찾아내서 환부를 도려내야지 막 그냥 비리가 철철 흘러가지고 그냥 막 고름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말이야 그냥 막 그 테이프로 가리고 뭐 이렇게 청테이프로 두두에 마른다고 해가지고 그 비리가 감춰집니까? 그렇게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계속 방치하니까 계속 몸이 썩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거고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계속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 대표가 됐으면 정말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우리 인유한 최고위원 네. 어떻습니까? 그 남들 다 지금 그냥 저기 뭐야 의료대란에 예.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데 뭔가 수술 어떤 청탁을 한 그런 비리 의혹이 있어도 권익위에서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당내에서라도 조사를 해서 네. 정말 경고를 하든지 당직 정지를 하든지 하하. 발본 뭐 뭔가 이런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냥 입 벌고요. 그냥 입만 있고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뭐 그냥 아유 그냥 우리 보수니까 그냥 우리끼리 다 이렇게 으쌰으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당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 저딴 식으로 운영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네. 저는 이거 매우 잘못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예. 대통령이 사당화를 했다고 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유화, 사당화. 사유화. 사당화 되니까 사천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게 연관돼 있는 겁니다. 사당화가 되니까 사천이 나오죠. 공당이면은 공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부터 썩었다라는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아니 김대남 씨만 감찰할 상황입니까? 인요한 최고위원도 당연히 감찰해야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택적이라는 거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탄핵 트라우마, 종말 트라우마가 있죠. 네. 근데 탄핵당할 짓을 안 했는데 탄핵이 됩니까? 종말당할 짓을 안 했는데 종말이 되냐고요. 탄핵당할 짓을 했으면 탄핵을 당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종말당할 짓을 했으면 종말을 당하는 게 역사에 술린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탄핵당할 짓을 했나 보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아, 그러니까 오히려 탄핵당할 짓을 안 했으면 예. 탄핵을 왜 당합니까?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될지언정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죠. 노무현 대통령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자기들이 뭔가 불법적인 일들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는 나머지 네. 그냥 트라우마 가지고 뭐 이거 뭐 탄핵이니까 막아야 되고 종말되니까 막아야 되고 그 짓을 하질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수가 마치 그 과거에 김기춘 비서실장 말대로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초원복집 사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감싸주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보수의 종말로 이제 끝이 나는 아하, 거예요. 아하.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부러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부러질 것 같다. 뭐 이렇게 부러뜨려야 볼 돼, 수밖에 제가 볼 없는데. 때는. 부러뜨려야 돼. 아니 종말당할 짓을 하질 말아야지. 종말당할 짓 하고 종말당한다고 예, 됩니까 오늘 그게? 화났어요 오늘 신인규 변호사님. 아니 뭐 화났어요. 비리가 예. 뭐 이렇게- 오죽하면 제가 책을 씁니까 제가 오죽하면 아니 진짜. 뭐 비리가 막 진짜 무슨 종합 백화점식이야. 아, 매일 터지잖아 이게. 정신이 없는데 예.